네, 안녕하세요. 예. 동네가 아주 썰렁하네요.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길가에 차가 없어. 예? 예, 놀랬어요. 도시에 아침에 저렇게 차가 없는 건데 처음 봤네. 자, 우리 오늘도 열심히 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근데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또 내용 정리까지 빡빡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약집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예. 이제는 나중에 요약집이요. 아주 얇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요약집 어디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이제 그 기억을 할 정도가 되면은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요.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 몇 페이지부터인가요? 잠깐만. 자, 우리 기반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거기 문제를 좀 푸셔야겠죠? 예. 그래서 그 뒷부분 문제부터 풀면 되죠. 예. 그래서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죠. 68페이지 거기서부터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요. 여러분 우리 요약집을 한번 펴서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69페이지에 나오죠. 그렇죠? 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그 절차 진행 순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요약집의 그 뒤에 그 절차표가 나와요. 자, 73페이지를 딱 보시면은 절차표가 나오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출제 1순위는요.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가 출제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거기 실시 계획 고시하고 사업 시행 그쪽이 이제 출제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그 진행 절차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진행 절차.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 예.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계획 시설 사업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 고시를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 같은 거 설치한다. 도로 설치를 결정했다. 학교, 무슨 공원 이런 것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 후에 구체적인 집행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행자, 시행자가 이제 등장하고, 그러면 시행자가 자기가 땅 팔 계획을 작성하는 게 실시 계획이죠. 실시 계획. 예. 그 실시 계획 작성해서 도장 받는 거 인가하고 고시.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파트예요. 사업 시행 파트. 이 사업 시행 파트는요. 사업 시행자를 지원하는 그 지원 조치가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지원 조치가 6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고 사업 끝나고 나면은요. 준공 검사를 근데 공사 완료 보고를 하죠. 공사 끝났다. 공사 완료 보고를 하고 공사 완료 보고를 받으면 준공 검사를 해요. 준공 검사를 하고 준공 검사 통과했을 때는 공사 끝났다고 외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완료 공고. 여기까지 1cm도 차이가 안 나겠죠.
이 길이 맞추는데 25년 걸렸어. 25년. 예. 그래서 이 절차 중에서 바로 요 시행자 파트, 예. 그다음에 실시 계획 파트,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 시행 파트,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기본 문제가 요 시행자 파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요,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예요. 도로 설치, 학교 설치, 공원 설치.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집행계획, 바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고, 그럼 앞에 페이지로 가시면 바로 69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6명 시장 군수,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때 두 개가 포함이 돼야 돼요. 돈, 죠? 재원 조달계, 각종의 수용 보상금 줘야 되니까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에서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를 하는 법률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도로 설치하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일명 뉴타운법이에요. 뉴타운 사업할 때도 도로 설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나와. 도시재생법에도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에 도로 결정하는 게 이게 또 의제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도로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가 됐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가 됐다. 요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왜? 그 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 고시가 됐을 때는 2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요. 심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 듣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때 공고만큼은 누가 하는가? 공고만큼은 6명 시장 군수가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1단계와 2단계.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해야 될 게, 2단계는 3년 이후에 해야 될 게,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6명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는 3년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될 리가 없어. 예를 들면 학교 부지로 돼 있는데 3년 내에 학교가 설치되지 않는 게 확실해. 그럼 학교 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3년간 쓸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학교가 나중에 설치가 될 때 기존 건물은 철거되거든요. 이 건물을 3년 더 쓸 수가 있죠. 더 쓰기 위한 개축이나 재축도 할 수 있다. 이 얘기.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는 함정이 나온다 그랬어요. 공청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 주민의 의견 청취도 안 나온다. 협의라는 말은 나오지만 심의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승인이란 말이 안 나와. 도지사 승인 받으라 이런 말 없어. 수립하면 그걸로 끝이야. 승인 안 받아. 그렇죠? 실효라는 말이 없어. 예, 그 얘기 보셨고, 시행자 6명 시장 군수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근데 2개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요, 협의로 시행자 1명을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같은 도의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요, 누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자의 시행, 이게 이제 시험 문제지. 그래서 비행정청은요,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때는요, 지정을 받아야 돼.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돼요. 근데 비행정청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있고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어요. 건설회사 같은 민간 시행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기관은 그냥 지정만 받으면 돼. 그 LH공사가 세종시장한테 도로 설치 시행자 지정 받으면 그냥 시행자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거잖아. 민간 시행자는 그냥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알아서 소유해야 돼.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요.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시행자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3분의 1 토지 면적을 수용하면 돼요. 이때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3분의 2. 그렇죠? 여기 시험 문제다. 지정받은 자의 시행, 국공유지 제외. 그다음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계획이다. 그렇죠? 예. 실시계획 인가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요. 그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다. 실시계획도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는 5년하고 7년을 일단 동그라미를 쳐놓고 조금 기다린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시행자 지원 조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사업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치법의 특례. 우리 공치법상 사업 시행자는 언제 수용권을 취득하는가?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할 수 있다. 수용 시기가 언제야?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다. 행정심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문제의 집을 좀 펴서 거기 대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입니다. 우리가 옳은 거 찾기니까 틀린 거 4개 찾아내야 돼요. 1번 시장 군수는 국토계획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맞잖아 이거. 이런 게 우리 힘들게 만들어요. 너무나 뻔한 것을 옳은 지문으로 하면은요. 혹시나 함정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예외가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해서 막 당황한다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법대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이제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보러 갈 때 신입생들도요. 그냥 경험 삼아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1학년들 따라가. 예, 경험 삼아. 예. 그런데 그때는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예요. 한국사하고 세계사가 있었거든. 헌법, 민법, 그 다음에 형법에다가 한국사, 민법, 뭐 경제학, 개론 다 있었어요. 잡다한 거. 근데 한국사 시험 문제를 봤는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한글을 만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 이게 나왔다니까 이제 시험에 사법시험 문제. 그럼 당연히 세종대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보면 집현전 학사 중에 아무개 이름이 막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학설이 나온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대왕이 안 만들고 혹시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확실히 나온 게 아닐까 해가지고 그 세종대왕을 찢지 못했던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어. 예. 그 저는 그래도 그냥 세종대왕 찍어야지. 근데 진짜 자신 없어. 이걸 사법고시 문제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런 지문이야.
너무나 뻔한 것을 옳은 거 찾기 하면은요 순간 시험장에서 당황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 기억이 나는 거죠. 더 웃긴 건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왔어.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국가고시 문제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가 가서 그 풀어봐. 그 자리에서 풀어보면은 그때 얼마나 헷갈리는지 한번. 그렇잖아요. 예. 헷갈리는 거. 그죠? 다른 거는 다 맞히는 사람이 그건 틀린 거예요. 시험 보기 6개월 전에 제가 동굴에서 사람뼈가 발견됐거든. 이게 구석기 시대 때 다음 중 사람뼈가 발견된 동굴은 이게 나와. 제 세상에. 예. 출제하시는 그 사학자가 자기가 그 발굴 작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사가 이제 폐지가 됐어요. 시험. 왜? 아니 무슨 사법시험 문제에 사람 뼈 발견된 거 왜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우리는 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 이런 정답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것만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한 1초 만에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어렵죠. 그거 출제하시는 분들은 난이도 상 몇 문제, 중 몇 문제, 하 몇 문제 할 때 이 하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맞추게. 단 난이도 하라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못 맞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안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1번 일단 옳은 거고,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그냥 지정받으면 돼. 조건이 필요 없어. 예. 여기 공공기관은 그냥 지정받으면 돼요. 2번 틀렸고,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요.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서 아니죠.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고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거 공공기관입니다.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죠. 그냥. 시도지사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인가를 받지 않는다. 왜요? 인가권자는 인가를 안 받아. 인가권자는. 그래서 원칙적인 인가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은 인가 안 받아. 인가권자니까. 인가권자니까 인가 안 받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흘간 실무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 어저께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봉천동 중앙회에서 실무 교육 마지막 시간 공법 실무 강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가 받고 실무 교육 받고 이제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가끔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 중에서 자기가 개업을 하실 분들이 계셔요. 예, 사무실 하나 내놓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사퇴를 해야 돼. 사퇴해야 돼. 교수 사퇴해야 돼. 그 자기가 자기 못 가르치자 셀프로. 예.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이 인가권자잖아요. 인가권자들은 자기가 인가를 못해요. 예, 아예 인가 없이 그냥 하게. 차라리.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1번이 너무나 뻔한 정답이고, 나머지는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건 13번 문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2번 틀렸죠? 예. 그래서 너무 뻔한 거 정답은 있지만 나머지 지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복되는 지문이고, 3번 국토부 장관은 언제 시행자가 되는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때 시행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3번 지문 보셨고, 4번. 자, 4번은 조금 응용한 지문이에요. 하천이 뭐야? 기반시설. 그렇죠? 하천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뭐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이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요. 약간 응용된 거.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걸 한 지문에서 물어본 거죠. 5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14번에서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옵니다. 2번 지문을 보시면요.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그러면 누가 시행자를 지정합니까? 도지사죠. 예.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이 신청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틀린 지문이라서 별 의미는 없어요. 2개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요. 협의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틀린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차피 틀린 거죠. 자,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왔고 2번 그다음에 3번 있죠. 예, 맞아요. 시행자 무조건 지정받는 거고. 4번 실시 계획은 사업의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도 포함돼야 한다. 4번 지문은 맞고요. 이거 기출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4번 지문이. 근데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행 규칙에 있어. 시행 규칙에 나오는데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자기가 땅 파는 계획이 실시 계획인데요. 공사 착수 언제 할지, 예, 언제 끝날지 그거는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다음에 5번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해서 원상 회복 명령 받았을 때 원상 회복 안 하면 행정 대집행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원상 회복 명령과 행정 대집행 규정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5번이 이제 시행자 지원 조치 또는 뭐 보호 조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행자가 뭐 보호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다 그렇죠? 예. 지원 조치 보호 같은 말이고요.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려 보입니까? 자, 우리 1번부터 볼까요? 도지사는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 특히 필요 시행할 수 있죠? 2번 무료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복사나 등기부 등본 뜰 때 돈 안 내고 무료로 지원 조치. 3번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인접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시 사용이 나와야 돼. 인접한 토지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설치할 땅 인접한 토지 그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4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공시 송달할 때 승인 받으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갖다가 이제 초과합니다. 예, 시험 범위 초과해요. 그렇지만 일단 그대로 읽어주시고 5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다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무효하고 취소 배웠죠? 예. 왜 대답이 없습니까? 배웠잖아요. 물어볼까봐. 예. 예전에 무효 취소 구별하느라고 도서관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15번 문제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16번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 틀린 거 찾기.
1번 지상권 전세권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든가 기타 다른 권리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상권도 수용하고 전세권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2번 지문처럼 공치법을 준용하고 3번 예. 자, 인접한 일시 사용 수용도 할 수는 인접하는 수용할 수 없죠. 그렇죠? 인접했을 때 수용할 수 없습니다. 3번은 맞아요.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은 공익사업을 말하죠. 사업 인정은 공익사업이 인정받는 걸. 5번 재결 신청 기간은 공시법은 1년 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죠. 5번이 틀렸습니다.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이네. 17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타인 토지 출입 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타인 토지 출입 등. 그러니까 우리 타인 토지 출입 등 요약집 잠시 펴주십시오. 예. 타인 토지 출입 등. 예. 몇 개 포인트를 한번 요약집으로 또 보면서 강의 시간이라도 좀 요약집 펴놓고 같이 보고 체크하고 예. 그 나중에는 억지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다 보니까 이제 셀프로 보는 게 별 부담스럽지가 않아. 미쳐놓으니까요. 대개 우리 중개사 강의를 많이 하신 분들이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요.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습관돼 가지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강의할 때는 조심해야 돼. 중개사 강의하시던 분들이요. 왜? 사람들이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말했으면 됐지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만 됐지가 아니라 몇십 번을 말했으니까 예. 그래서 또 같이 피잖아.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봤어. 그치? 또 펴.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우리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토지에 출입하는 건데 이 타인 토지 출입 등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때 세 가지를 말한다. 조용히 들어왔다 나가는 거 출입. 그렇죠? 장애물 제거 변경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요 세 개를 우리는 출입 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들어와서 토지 면적 제거, 경사도 재고 나간다. 출입. 장애물 제거 변경,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바위를 깨거나 옮기거나 이게 장애물 제거 변경. 임시 통로, 지름길이라고 남의 땅을 막 써. 그 다음에 재료 적치장, 세멘, 모래, 철근, 벽돌을 막 쌓아놔. 일시 사용이죠. 요 세 개 중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제일 큰 거 두 개. 요 두 개가 피해가 커. 그래서 요 두 개를 할 때는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고 하라 그래서 요것만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 그래도 피해가 큰 것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단서에 단 토지 소유자 등이 현장에 없거나 내 땅에 나는 지금 안 서 있는데 현장이 없잖아. 그랬더니 지네들한테 허가받고 하면 된대. 6명 시장 군수한테. 이게 타인 토지 출입 등이죠. 출입의 주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타인, 일반 국민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할 수 있다. 출입 절차 원칙 6명 시장 군수 허가 받아라. 이게 시험에 나온 이유. 내 땅에 누가 측량 기계를 들고 들어와. 당신 누구야? 누구 허락받고 들어와?
저 시장 군수님한테 허가 받았는데요. 내 땅에 들어오는데 나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거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지만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수험생들은 충분히 오해할 만하네. 예, 자기 땅에 들어가는데 시장 군수 허가 받고 자기 땅에. 그 다음에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장소를 알려라.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네들은 그냥 출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해가 큰 타인 토지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는요. 사전에 동의받으래. 그런데 사전 허가 보세요. 현장에 없거나 예, 주소 고서가 불분명하다. 그랬을 때는요. 행정청인 그 시행자는 6명 시장 군수한테 통지만 하고 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미리 허가를 받아라. 사전 통지 이거는 3일 전 통지야. 피해가 심한 거는 3일 전 통지. 출입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우리나라 법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밤이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표시해. 일출 전 일몰 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일출 전 일몰 후죠.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에는요. 밤에 남의 땅에 들어가면 소유자가 놀래요? 점유자가 놀래요? 점유자. 그래서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시험에는 토지의 소유자로 나왔죠. 예, 점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민법을 조금 공부했어. 그래갖고 물어봐. 이때 그 토지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를 말합니까? 간접 점유를 말합니까? 물어봐. 내가 요즘에 물권법 공부하고 있나 보지.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직접 점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괜히 아는 척하고 말이야. 배웠다고 그래요. 33 점점 유식해진다니까. 예. 쓰는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요. 예. 단어의 개수가 늘어난다니까.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수인 의무. 예. 그래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나 거부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못한다. 그래서 일단 토지 점유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점유자면 당연히 소유자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이제 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 본권. 혹시 그럼 공부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본권과 점유권이 있고, 그렇죠? 난 물권법 도대체 언제 공부했나? 왜 안 까먹지? 우등생도 아니었는데 240명 우리 같은 과 중에 내가 140등으로 졸업합니다. 중간 이하로 졸업한.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선생한테 배워서. 예. 그렇잖아요. 졸업할 때 졸업 성적이 140등, 240명 중에. 그렇다는 거지. 실력이 부족해. 예. 그래도 아직 안 까먹어.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증표 제시.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내보여라. 띵동 누구십니까? 예, 타인 토지 출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증표와 허가증을 제시하세요.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증표와 허가증 제시인데 이거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요. 한 달 방이 붙었어요. 할머니가 초임종 누르고 문 열어달라, 문 열어주지 마세요. 붙은 거예요. 왜냐면 한날 어느 집에 할머니가 초인종 누른 다음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할머니니까 문 열어주려다가 복도 쪽에 창문에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 열기 전 창문을 봤더니 남자 한 명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문 옆에. 뭔가 할머니를 앞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아파트 단지에 방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증표와 허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증표와 허가증이 필요한 거예요. 증표 허가증.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타인 토지 출입 손실 보상인지 이게 나오죠. 자, 손실 보상 의무자는요. 그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 타인 토지 출입을 하러 들어오다가 뭘 밟았는데 고려청자를 밟았어. 야, 이거 누가 물어줘야 돼? 그자가 속한 행정청. 예. 그 다음에 작업 인부가 들어오다가 2조 100자를 밟았네. 누가 물어줘? 그자를 고용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의무자가 되고요. 손실보상의 절차 원칙 당사자 협의인데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야.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여기까지만 나와. 시험 범위가.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공치법이에요. 공치법.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밑에 우리 청문 사유 있죠? 예, 개도 실실 웃는다. 청문 사유가 있습니다. 끝에가 취소로 끝나고 청문회 불려 나오면 개도 실실 웃는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 까먹기 전에 빨리 17번 문제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사 한 방 맞으면 효과가 우리 안 가. 예, 효과 우리 안 가. 까먹기 전에 17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초조사. 그러면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기초조사. 그러면 우리가 거기 도시군 계획, 예, 도시군 계획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기초 조사. 그 다음에 지가 동향에 관한 조사. 17번 같은 문제는 뭐 사실상 뭐 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한번 가로를 채워서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있어요.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 18번 문제 보시면은. 옳은 거 찾기. 1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제 18번 문제 기출 문제네.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허가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죠. 예. 허가 안 받고 출입할 수 있다죠. 예. 18번 문제 기출 문제예요. 2번 일시 사용은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3번에 증표와 허가증 지니고 내보여라. 3번이 옳은 거네. 예. 4번 행위자가 직접 손실 보상하라 그러면 구급 공무원은 떨려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렇죠? 보류청자 깨고 나면은 평생 월급을 담요당해서 일만 하고 담요당. 그 다음에 5번 허가 안 받고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요. 허가 안 받고 출입했다고 징역을 지는 않고요. 이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예. 그 여러분들 그 5번 지문은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다른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한테 심적인 타격을 줄까 이걸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라는 단어를 하나 넣고 싶은 거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요. 과태료 1,000만 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는 1,000만 다행이야 과태료가 이렇게 하겠지만 1,000만 원 과태료 내느냐 나 가서 살고 오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 왜? 그럼 내가 1,000만 원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일단 먹여주거든. 그렇잖아요. 숙식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요 과태료 내라 그러면요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사람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가서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좀 하고 예. 예. 애 먹이는 학생들도 안 만나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예, 그다음 19번 옳은 거 찾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부담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19번은요 옆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요거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비용 부담이 10년에 한 번, 10년 한 번이라고 해놓으세요. 10년 한 번. 예.
그럼 이렇게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문제에 나온 지문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근데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2개나 3개 지문으로 또 압축이 돼.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 보세요. 국가 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지역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 조문에 있어요. 이게 이제 옳은 거고요. 1번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한다. 자, 우리 행정청이 아닌 자가 누굴까요? 비행정청이지. 공공기관이나 건설회사 같은 자가 도로 설치 같은 거 할 때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리가 있나? 예,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원칙은 시행자 부담 원칙이야.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LH가 공사하고 건설회사가 공사하는데 세종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말도 안 되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1번 찍으면 안 되겠지. 2번 국가 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했을 때 우선 지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상식적으로 맞아. 이게 2번이 옳은 거고. 3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형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 이하 범위 내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80% 이하, 50%가 아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야, 국가가 80%까지인데 뭘 지원해 주는지를 한번 앞에 읽어봐. 기초조사, 지형도면 작성, 종이 작성하는 건데 돈 별로 안 들어. 지형도면 작성 돈 별로 안 든다고요. 예. 안 드는 거는 80%지. 돈 안 드는 거 별로.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자 그러면은 요거는 비싸요? 좀 싸요? 비싸죠. 50% 이하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들어보신 분들이 또 문제 맞추고 돌아왔어요. 지금 나오는 질문들인데 10년에 한 번. 그래서 값이 싼 것은 80%, 비싼 거는 50%. 외우기 싶거든. 예. 5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할 수 있다.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인데 보조는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융자 이럴 정도 거의 다.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19번 문제 하나는 그냥 지문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10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 보면은 매수 청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10번 시험 보면 7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건 잠시만 쉬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